생강은 먹는 방법에 따라 암세포도 말끔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신이 내린 최고의 치료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중년 이후 꼭 드셔야 할 정말 좋은 보약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대략 40대 초반이던 1750년대 중반 83세까지 장수하셨다는 영조대왕이 즐기셨고 공자도 식사 때마다 3조각씩 꼭 챙겨 드셨다고 하지요. 이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생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강해 체온을 높여주고 냉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나 초기 감기나 유행성 바이러스 예방에도 좋은데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등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잘못 먹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생강과 효과를 극대화시켜 먹는 방법, 그리고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도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생활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놀라운 생강 효능 첫 번째는 감기에 좋습니다. 감기약으로 유명한 갈근탕에도 생강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본초학에서는 피부에 열이 있거나 한기가 있을 때 이를 땀으로 발산시켜 한기를 배출해주는 약초가 바로 생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의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진저롤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등 항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이 매운맛은 폐에서 작용해 몸속에 흡입된 바이러스를 배출시키는데 특히 유행성 바이러스 예방에 좋습니다. 체온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약 50% 정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가 약 12% 저하되고 면역력은 약 30% 이상 떨어집니다. 이때 생강을 활용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기 초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따끈한 생강차를 드시면 땀으로 한기가 발산되면서 몸도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기운이 깊어지면 생강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열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고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오래 진행되었다면 내과나 병원을 찾아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이로 볼 때 따뜻한 물과 생강차는 몸의 기운을 올려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만큼 몸을 덮이는 음식을 자주 드시면 면역력도 보강하면서 추운 계절도 건강하고 거뜬하게 이겨내실 거예요. 두 번째,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생리활성 물질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2015년의 한 연구에서는 생강이 공복 혈당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답니다. 당화혈색소는 혈당 조절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혈액 속의 포도당이 적혈구와 결합한 비율을 측정한 것인데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합니다. 수치가 높다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뜻이고 그와 반대로 낮게 나타나면 잘 조절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 능력을 개선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식사 후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더욱이 생강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저항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식품화학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생강의 항산화 작용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정말 흥미롭지요. 이 외에도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 신경손상이나 혈관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염증 관리와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은 관절염 촉이나 몸이 붓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미국 통증외과에서 발표한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관절에 쌓여있는 불순물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쇼가올도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전통 양리학 저널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이 염증을 유발하는 매개체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생강 추출물이 골관절염 환자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2021년 대한영양사협회지에 발표되었답니다. 또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므로 관절의 영양 공급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관절과 염증에 좋은 식품인 만큼 잘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종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식품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염증 완화와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대장암세포를 배양한 후 다양한 농도의 진저롤을 처리해 보았고 세포가 얼마나 잘 살아남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저롤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생강이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를 차단하여 암세포의 성장 억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생강 추출물을 대장암세포에 적용한 후 세포의 생존율과 염증 물질의 생성 등을 측정한 결과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사용하여 세포 사멸과 염증과 관련된 단백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생강이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도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강은 항염 효과와 암세포 억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건강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므로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혈행 개선에 효과적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성분들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 막힌 혈관을 뚫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유익합니다. 특히 혈관이나 심장과 관련된 맥관 질환과 같은 대표적 증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혈관 양리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생강의 항염증 효과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혈액순환 개선과 냉증과 같은 증상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생강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지요. 체내 지질 성분을 활성화시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식단에 조금씩 추가한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좋습니다. 생강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주요 성분 진저롤과 쇼가올은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통해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2019년 대만의 한 대학 연구팀은 생강이 뇌 신경세포의 생존을 도와주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생강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또한 신경염증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강이 뇌의 염증을 줄여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답니다. 이는 생강이 치매와 관련된 뇌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지요. 국내에서도 생강의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생강 추출물이 중년 이후 시니어 인지 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강이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만큼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인 거지요. 7번째, 장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은 중년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위장과 대장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소가올 성분은 위의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해주고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 위장에서 음식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이 위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만큼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하다면 식사 후에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드세요. 2017년 연구에서는 생강이 대장 건강에 좋다고 밝혀졌는데 대장의 운동을 도와주고 장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약에도 소화 기능을 높이고 위장 건강을 지키는 약재로 생강이 많이 사용되지요. 이 덕분에 위장 냉증이나 만성 소화불량, 오래된 식적에도 효과가 있고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설사 같은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생강이 위장과 대장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약으로도 사용되는 생강이지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가 약한 분입니다. 위장 질환이 있다면 생강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열성 식품이기 때문에 위상과다나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이나 편도선염을 앓고 있다면 과다 복용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적정량의 생강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답니다. 생강은 위액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생강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지만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20년 국내 연구에서도 생강이 위장관의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위염 환자에게는 위액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만큼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생강 섭취를 조절하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강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항응고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은 생강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도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혈당 수치가 이중으로 떨어져 저혈당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저혈당은 피로감, 어지러움, 심지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생강 섭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덧붙여 안전하게 생강을 즐기려면 하루에 1~2g 정도로 먹는 것이 좋고 섭취 후에는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고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답니다. 또 생강차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생강을 즐길 수 있지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생강차를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오르는 등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양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럴 때는 생강차보다는 날생강을 드시는 것이 몸에 더 좋은데 껍질은 맛이 쓰고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뿌리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해서 만성병 중 몸이 차서 생기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땀을 잘 흘리거나 몸이 차가운 분,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생강을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생강의 매운 성분은 주로 속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껍질을 벗기면 그 효과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몸이 찬 분들은 생강의 매운 성질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알레르기, 피부 건조증, 만성 염증 등의 열성 질환이 있을 때 생강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몸이 너무 마른 분이나 생강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다면 양을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자기 전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심박수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오전이나 낮에 드시는 것이 좋겠네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욱 이로운 약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전통 한약에서 계피는 땀을 내고 몸의 풍을 제거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데, 쌍화탕과 수정과 향이 바로 계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피와 생강이 더해지면 몸속이 따뜻해지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2021년 계피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계피는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 손발과 하복부가 찬 분들은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초입니다. 감초는 생강과 함께 섭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강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 꼭 감초와 함께 먹어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흩어지는 기운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생강이 뜨겁고 매운 성질을 지닌 반면, 감초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생강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줍니다. 또 소화를 돕고 체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목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좋고, 생강의 매운 성질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건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생강과 감초를 함께 끓여 만든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감기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감초는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한데, 고혈압이 있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초에 포함된 글리시리진 성분이 체내 나트륨 수치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감초는 장기간 많이 섭취할 경우 부종이나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양리적 특성에 대한 리뷰에서도 감초의 여러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감초가 항염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요. 세 번째, 대추입니다. 대추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생강의 효능을 부드럽게 완화해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지요. 생강은 뜨거운 성질로 몸의 열을 발산시키지만 대추의 단맛은 생강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해줘서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과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생강을 먹고 싶어도 열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대추를 조금 더 넣고 생강의 양을 줄여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불편한 분들도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추는 몸을 보호해주는 약재이므로 적당히 드시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체중 증가의 우려가 있으니 조절해서 먹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가끔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이런 생강에서는 사프롤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건 마약류로 분류되는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식약청에서도 이 성분을 마약류 원료 물질로 지정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게다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도 사프롤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사프롤은 물에 끓이거나 햇볕에 말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썩은 생강은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썩은 생강의 일부를 도려내고 먹은 중년 여성이 간암에 걸린 사례도 보고된 바 있는데, 아깝다고 곰팡이가 핀 부분이나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하답니다.
또한 썩은 생강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독소는 간세포를 파괴하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은 반드시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고 건강을 위해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생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간 손상 및 발암 위험과 관련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생강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에 따라 효과도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백강입니다. 생강 껍질을 까서 얇게 썰어 햇빛에 말린 것을 백강이라고 합니다. 몸이 차다면 백강이 좋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 냉증 질환 중에서도 특히 만성적인 소화불량, 수족냉증 등 다양한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백강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데 마그네슘과 아연 등이 풍부해서 피가 말초혈관까지 잘 순환하고 여러 질환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약 중에서도 위장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유명한 한약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두 번째, 생강을 쪄서 말리면 효능이 10배나 높아집니다. 생강에 열을 가하면 쇼가올 성분 효과가 약 10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쪄서 얇게 썰어 말린 생강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갈색빛을 띠고 말리다 보면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성에는 변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건강은 심뇌혈관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근육통, 염증 등에 효과적인 데다가 활성산소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피를 맑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고 하지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각종 혈관 질환이나 관절 질환에 정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강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신선한 생강은 단단하고 굵으며 황토색을 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상처나 주름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 표면이 매끈하거나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생강은 오래된 것이니 피하시고요. 생강을 보관할 때는 표면을 말린 뒤에 랩이나 종이로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습니다. 이렇게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한 달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또 손질해서 보관하면 더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갈거나 채 썬 생강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생강을 손질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또 날생강을 갈거나 썰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하는 게 좋은데 껍질 바로 밑에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유에는 살균 효과와 여러 건강 효능이 있어요. 생강의 하루 섭취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조 생강가루의 경우 하루 1g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절염 환자가 한 번에 3에서 4g씩 섭취했더니 통증이 경감되었다는 내용이 2016년 약용식품저널에 보고되었습니다. 또 전통적인 치료 보완요법으로 발표된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2g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강은 자극이 강한 식품인 만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적당한 섭취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생강의 효능을 살려서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의 겉흙을 툭툭 털고 물에 여러 번 씻어주세요.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흙도 꼼꼼히 씻어냅니다. 햇생강은 문지르기만 해도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찜기에 물이 끓어오르면 껍질 벗긴 생강을 통째로 넣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찌면 생강 속에 즙이 빠져나가지 않아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고 영양 손실이 최소화된답니다.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1-20분 정도 찌면 생강이 한층 부드러워져서 쉽게 썰리고 매운맛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찐 생강에 열기가 식고 수분이 날아가면 건조기 온도를 55도 정도로 설정한 후 5시간 동안 건조해주세요. 이렇게 말린 생강은 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맛도 부드러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또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을 통째로 찌는 이유는 조리 방법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동의보감에도 생강을 쪄서 말리면 약효가 더 강해진다고 기록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으로 먹는 생강에는 주로 진저롤만 포함되어 있고 슈가올은 거의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찜기를 이용해 찌고 말리면 슈가올 성분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2016년 약용식품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슈가올 성분은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줄까요? 진저롤은 피부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고 슈가올은 몸속의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절염 완화와 강력한 항염증 작용, 혈액순환 개선 등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는 만큼 생강을 쪄서 먹는 것은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